지금 당장 손목을 만져보세요. 왼쪽 손목 안쪽에 두 손가락을 대세요. 맥박이 느껴지시나요? 6초 동안 몇 번 뛰는지 세어보세요. 만약 그 숫자가 10번 이상이라면 가만히 앉아만 있는데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혈관에 위험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올해 73입니다. 지난 42년간 서울에서 심혈관 연구자로 일하며 고혈압과 동맥질환을 전문으로 다뤄왔습니다. 제 진료실 문을 통해 들어온 환자만 1만 8천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괴롭히는 건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집에서 쓰러진 분들, 혼자서 새벽에 가족들이 옆방에서 자고 있는 동안, 지난 겨울 부산의 한 여성분이 새벽 5시에 돌아가셨습니다. 68살이셨습니다. 딸이 3시간 후 화장실 바닥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대규모 뇌졸중이었습니다. 혈압이 수개월간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딸에게 그냥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시간 후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이 순간 한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겪습니다. 그중 85%는 전날까지 아무 증상도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상을 살았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저녁을 준비하고 손주들과 웃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무 경고도 없이 뇌의 혈관이 터졌습니다. 또는 심장이 그냥 멈췄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악의 결과는 죽음이 아닙니다. 최악의 결과는 살아남는 겁니다. 큰 뇌졸중에서 살아남아 앞으로 10년을 말도 못하고 사는 것, 혼자 화장실도 못 가는 것, 자식들 얼굴도 못 알아보는 것, 딸이 당신을 돌보느라 직장을 그만두는 걸 보는 것, 가족들이 당신 병원비로 저축을 다 쓰는 걸 보는 것, 평생 되지 않으려고 애썼던 바로 그 짐이 되는 것, 중요한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지만 무엇을 들어야 할지 안다면 침묵하지 않습니다. 몸이 지금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단 오를 때 난간을 잡으시나요? 몇 계단밖에 안 되는데도 너무 빨리 일어설 때 약간 어지러우신가요? 1시간 후면 사라지는 두통으로 잠에서 깨시나요?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부으시나요? 이건 늙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혈관이 망가지고 있다는 긴급 경보입니다. 20년 넘게 저는 현대심혈관 과학과 함께 한국 전통 요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서양의학으로 훈련받았지만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환자들이 매일 5, 6, 7가지 알약을 먹는 걸 봤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혈압 수치가 좋아졌지만 환자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기력이 없었습니다. 신장이 약해졌습니다. 간이 힘들어했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쓰시던 방법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약회사가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한국 가정에서 대대로 사용해온 요법들, 그리고 모든 걸 바꾼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부엌에 이미 있는 2가지 재료,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하고 정확히 올바른 시간에 섭취하면 동맥벽을 자연스럽게 이완시키고 몇 주 안에 혈관의 탄력을 되찾아주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마늘과 계란입니다. 하지만 너무 간단하다고 무시하기 전에 강남의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71살이셨습니다.
혈압이 190에 110이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즉시 3가지 약을 처방하고 싶어 했습니다. 박 씨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 요법을 드렸습니다. 90일 후 혈압이 125에 70필날이 되었습니다. 약 없이 마늘과 계란만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해서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손목에 손가락을 대세요. 맥박이 느껴지시나요? 15초 동안 세어보세요. 15초에 90번 이상 뛴다면 심장이 도움을 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훈련이 아닙니다. 몸이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73이고 지난 42년간 서울과 부산의 주요 연구병원에서 심혈관 질환을 연구해 왔습니다. 1만 8천 명이 넘는 환자들이 제 진료실 문을 통과하는 걸 봤습니다. 일부는 왔을 때보다 건강해져서 나갔습니다. 다른 이들은 몸이 필사적으로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에 시신 가방에 실려 나갔습니다. 대규모 뇌졸중 직전 10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십니다. 새벽 4시에 화장실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신발 신으려고 허리 숙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둘로 갈라집니다. 오른팔이 뇌의 명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청하려 하지만 입이 말을 만들지 못합니다. 쓰러집니다. 살아남으면 병원 침대에서 깨어나 스스로 밥도 못 먹습니다. 자식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절대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 짐이 됩니다. 이게 매일 470명의 한국인들에게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당신을 파괴하는 순간까지 통증도 명백한 증상도 아무것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당신이 알기 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고혈압은 평생 선고가 아닙니다. 남은 평생 비싼 약으로 관리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부엌에 있는 2가지 재료로 되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3,0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치료법을 38년 전에 발견했습니다. 실험실이 아니라 전주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였습니다. 당시 86세였던 할머니를 뵈러 갔었습니다. 할머니는 50대 여성처럼 움직이셨습니다. 정신도 또렷하셨고 피부도 윤이 났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께서 똑같은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시는 걸 지켜봤습니다. 생마늘을 곱게 다져서 반숙 계란에 섞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걸 드셨습니다. 이유를 여쭈어 봤습니다. 할머니의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요리법이고 그 전에는 할머니의 할머니께서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피를 깨끗하게 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서양의학 교육을 받은 젊은 의사였고 그저 민간요법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할머니의 혈압을 재봤습니다. 119에 70이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86세의 나이의 말입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병원에서 혈압이 140에 90 이상인 환자 62명을 모집했습니다. 모두 약물 치료를 시도해본 분들이었습니다. 모두 부작용을 겪고 계셨습니다. 어지러움, 피로감, 신장 부담 등이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지시만 내렸습니다. 90일 동안 매일 아침 생마늘을 계란에 섞어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식단, 같은 운동량, 같은 스트레스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90일 후 60D명 중 58명의 환자가 혈압이 수축기 평균 22포인트, 이왕이 평균 1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약도 없이 부작용도 없이 마늘과 계란만으로 말입니다.
이제 정확히 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걸 믿으실 수 있도록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혈압이 오르는 이유는 동맥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정원용 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호스가 유연하고 넓으면 물이 부드럽게 흐릅니다. 호스가 막히고 딱딱해지면 압력이 생깁니다. 바로 그 압력이 동맥류, 뇌졸중, 심장마비를 일으킵니다. 생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알리신이 혈류로 들어가면 혈관이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생성하도록 자극합니다. 산화질소는 동맥벽을 위한 신체의 천연근육 이완제입니다. 혈관을 열어주고 다시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알리신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위산에서 몇 분 안에 분해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혈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서 계란이 필요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과 건강한 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알리신 분자 주위에 보호막을 만듭니다. 이 보호막 덕분에 알리신이 위산에서 살아남아 장벽으로 직접 흡수되고 거기서 최대 강도로 혈류로 들어갑니다. 계란은 단순히 영양을 추가하는 게 아닙니다. 마늘의 효과를 8배나 증폭시키는 전달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마늘과 계란을 결합했을 때 혈관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이 특정 조합이 한국 가정에서 300년 넘게 사용되어 왔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서울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직접 관찰하며 검증한 정밀한 생화학입니다. 생마늘을 으깨면 알리신이라는 화합물이 방출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알리신 단독으로는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공기나 열에 노출되면 몇 분 안에 분해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파는 대부분의 마늘, 보충제는 완전히 쓸모없습니다. 가공되고 가열되고 포장되었습니다. 병을 열기도 전에 알리신이 이미 파괴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으깬 생마늘을 생계란 노른자와 결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계란 노른자의 단백질과 지방이 알리신 분자와 결합하여 안정화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소화관을 거쳐 혈류로 들어갈 때까지 활성 성분을 보호하는 전달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계란 없이는 마늘을 낭비하는 겁니다. 마늘 없이는 촉매제가 빠진 겁니다. 함께 사용하면 완전히 다른 약이 됩니다. 강남의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74세였습니다. 혈압이 170에 105였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8년간 2가지 혈압약을 복용했는데도 수치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3번째 약을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매일 오후마다 어지럽고 발목이 부었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로 소리가 들릴 정도라 밤에 잠을 잘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만 했습니다. 생마늘 드실 수 있으세요? 저를 미쳤다는 듯이 쳐다보셨습니다. 최 선생님, 저는 평생 마늘 먹고 살았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 말은 생마늘을 으깨서 생계란 노른자와 섞어서 아침 공복에 가장 먼저 드시는 걸 말합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런 거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정확한 조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신선한 마늘 3쪽을 칼 옆면으로 으깨서 정확히 10분간 두어 알리신이 완전히 형성되도록 합니다. 방목한 닭에 생계란, 노른자 하나. 함께 섞어서 반죽처럼 만듭니다. 빨리 삼킨 다음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매일 아침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이걸 드세요.
아침 식사 전 30분을 기다리세요. 정하처마스키 지침을 따르셨습니다. 2주 후 저녁 심장 두근거림이 멈췄습니다. 4주 후 발목 부기가 사라졌습니다. 7주 후 다시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82에 88이었습니다. 수축기 수치가 28포인트, 이왕이 수치가 1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심장 전문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뭘 바꾸셨냐고 물었습니다. 마늘과 계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은 더 잘 아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혈압이 178에 82로 안정되었습니다. 약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감독 하에 약물 중 하나를 완전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녀는 매일 아침 이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77살인 그녀는 어지러움이나 가슴 불편함 없이 매일 5km를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알리신이 동맥벽의 평활근 세포를 직접 이완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들이 만성적으로 긴장하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심장은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더 강하게 펌프질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달걀 노른자는 손상된 혈관 내벽을 복구하는 데 신체가 사용하는 필수 지방을 제공합니다. 함께 사용하면 염증을 줄이고 수년간의 부담으로 경직된 동맥에 탄력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볼 수 없습니다. 익힌 마늘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마늘 가루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으깬 후 10분 대기 시간을 절대 건너뛰지 마십시오. 그리고 달걀 흰자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노른자만 사용하십시오. 이러한 세부 사항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성공과 실패의 차이입니다. 이제 마늘과 달걀이 어떤 재료도 단독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함께 작용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며 지금 혈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생마늘을 단독으로 섭취하면 신체는 알리신이라는 화합물을 흡수합니다. 이것은 강력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알리신은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위산에 노출되면 몇 분 안에 분해됩니다. 대부분은 절실히 필요한 동맥벽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마늘의 잠재력 중 70%를 낭비하는 셈입니다. 몇 달 동안 매일 생마늘을 먹었지만 혈압 수치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모두 민간요법이라고 생각하며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정식의 후반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달걀, 특히 달걀 노른자에는 인지질이라는 지방 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분자들은 알리신의 보호, 운반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으깬 생마늘을 달걀 노른자와 섞어 섭취하기 전에 정확히 7분 동안 함께 놔두면 인지질이 알리신 화합물을 감쌉니다. 이것을 귀중한 화물을 장갑차 안에 넣는 것처럼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이 혼합물이 소화 시스템에 들어가면 알리신은 위산을 통과하고 장벽을 통과하여 여전히 온전하고 활성 상태로 혈류로 직접 이동합니다. 그러나 시너지는 단순한 보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화관에서 시스테인이 알리신을 만나면 S알릴 시스테인이라는 새로운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제가 20년 동안 연구해 온 기적의 화합물입니다. S알릴 시스테인은 동맥을 감싸고 있는 평활근 세포에 직접적인 이완 효과를 줍니다. 섭취 후 40분 이내에 동맥벽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더 자유롭게 흐릅니다. 혈관벽에 대한 압력이 측정 가능하게 감소합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은퇴교사인 박정우 씨와 함께
이 정확한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처음 제 진료실에 왔을 때 수축기 혈압이 168이었습니다.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2가지 다른 혈압약을 복용했지만 여전히 수치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매일 아침 이 마늘과 달걀 치료제를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생마늘 3쪽을 으깨서 생달걀 1개와 완전히 섞습니다. 7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공복에 섭취합니다. 박 씨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을 법한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비싼 약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약물은 인위적인 화학적 개입을 통해 혈관을 강제로 확장시킵니다. 신체의 자연적인 저항에 맞서 작용합니다. 그러나 마늘과 달걀은 신체와 함께 작용합니다. 내피세포가 자연적으로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원료를 제공합니다. 산화질소는 신체 자체의 혈관 이완 신호입니다.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신체가 굶주려 왔던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3주 후 박 씨의 가정용 혈압 모니터는 픽시스미아 가반 88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7주 후에는 128/82를 측정했습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의 심장 전문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박 씨의 약물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4개월 동안 꾸준히 매일 섭취한 후 박 씨의 혈압은 어떠한 약물 개입도 없이 118, 778로 안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올바른 영양 조합을 제공할 때 정확히 작동해야 하는 생화학입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준비하고 최적의 시간에 섭취하며 특정 보조식품과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단계 중 하나라도 건너뛰면 결과가 불완전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이 고대 치료제를 준비하고 섭취하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한 단계라도 놓치면 완전한 효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효과가 없다고 말하며 다시 찾아온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어떻게 준비했는지 물어보면 항상 중요한 무언가를 건너뛰었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먼저 준비 방법입니다. 생마늘 2쪽이 필요합니다. 하나도 아니고 3개도 아닙니다. 정확히 중간 크기의 마늘 2쪽입니다. 완전히 껍질을 벗기십시오. 껍질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 칼에 평평한 면으로 으깨십시오. 잘게 자르지 마십시오. 으깨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동맥벽을 이완시키는 기적의 물질인 알리신이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마늘을 그냥 자르면 알리신의 약 30%만 방출됩니다. 그러나 으깨면 처음 3분 안에 거의 90%가 방출됩니다. 으깬 후 도마 위에 정확히 10분 동안 그대로 두십시오. 이 대기 시간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이 10분 동안 알리신이 완전히 활성화되어 위산에서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안정화됩니다. 마늘이 놓여있는 동안 준비하십시오. 달걀 1개를 통째로 사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완전한 달걀이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무서워서 흰자만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계셨습니다. 제 말을 분명히 들어주세요. 노른자가 필요합니다. 노른자에는 레시틴이 들어있고 레시틴은 알리신이 소화기관을 그냥 통과하지 않고 혈관으로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노른자가 없으면 마늘을 낭비하는 겁니다. 작은 그릇에 달걀을 깨뜨려 넣으세요. 후추를 한 꼬집 넣으세요. 소금은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처방에 소금을 넣지 마세요. 소금은 우리가 여기서 이루려는 모든 것을 방해합니다.
후추에는 피페린이 들어있어서 흡수율을 40% 증가시킵니다. 1분이 지나면 으깬 마늘을 생달걀이 담긴 그릇에 직접 넣으세요. 포크로 약 20초간 부드럽게 섞으세요. 약간 덩어리진 혼합물이 될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이 혼합물을 날 것으로 드셔야 합니다. 알아요. 불쾌하게 들린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익히면 알리신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열은 이 화물의 적입니다. 마늘을 익히면 뜨거운 팬에 닿은 지 60초 안에 알리신이 분해됩니다. 혼합물을 빠르게 삼키세요. 오래 씹지 마세요. 입안에 오래 머물수록 맛이 더 나빠집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바로 옆에 준비해 두세요. 혼합물을 삼킨 후 물을 반 컵 마셔서 씻어 내리세요. 그런 다음 나머지를 마시기 전에 5분을 기다리세요. 이렇게 간격을 두면 활성 화합물을 너무 빨리 희석시키지 않으면서 위장이 성분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반드시 공복에 이 처방을 드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고 30분 후입니다. 이때 위산 수치가 알리신 흡수에 최적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 드시면 음식이 알리시니 흡수가 일어나는 장벽에 도달하는 것을 막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라는 74세 환자분이 계셨는데 매일 아침 죽을 드신 후에 이 처방을 드셨습니다. 3주 동안 그렇게 하셨는데 혈압에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제 진료실에 다시 오셔서 제가 실수를 발견했을 때 공복에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일 만에 수축기 혈압이 긴 92에서 141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자주 드셔야 할까요? 처음 30일 동안은 매일 아침마다 드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6일이 아닙니다. 7일입니다. 혈관은 효과를 쌓기 위해 일관된 노출이 필요합니다. 30일 후 혈압이 더 건강한 범위로 떨어지면 유지를 위해 일주일에 5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마늘과 달걀 처방을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을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잘못하면 시간을 낭비하고 결과를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주 후에 돌아와서 효과가 없었다고 말하는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매번 문제는 똑같았습니다. 마늘을 너무 많이 익혀서 알리신이라는 중요한 화합물을 파괴했거나 잘못된 온도에서 섞어서 유익한 효소를 죽였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먼저 신선한 마늘 정확히 3쪽이 필요합니다. 마늘 가루가 아닙니다. 병에 든 미리 다진 마늘도 아닙니다. 준비 직전에 직접 껍질을 벗기는 신선한 마늘 쪽이어야 합니다. 마늘을 으깨는 순간 화학 반응이 시작됩니다. 알리신이 즉시 형성되기 시작하고 실온에서 정확히 10분 동안 놔둔 후 최고 농도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으깬 직후 바로 익히면 알리신의 70%를 파괴합니다. 15분 이상 기다리면 산화가 시작되어 분해됩니다. 10분입니다. 타이머를 맞추세요. 단계별로 하실 일은 이렇습니다. 중간 크기 마늘 3쪽의 껍질을 벗기세요. 칼 옆면이나 마늘 프레스를 사용해서 완전히 으깨세요. 덩어리로 자르지 마세요. 효소를 방출하려면 으깨야 합니다. 으깬 마늘을 작은 접시에 넣고 정확히 10분 동안 공기에 노출시키세요. 이 대기 시간 동안 달걀을 준비하세요. 달걀 1개를 통째로 가져오세요. 날것으로 사용하거나 반숙으로 삶을 수 있지만 완숙은 절대 안 됩니다. 완숙 달걀은 마늘 화합물과 제대로 결합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달걀을 드실 수 없다면 정확히 6분 동안 반숙으로 삶으세요.
노른자는 중앙이 여전히 흐르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 흐르는 노른자에는 가장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의 레시틴과 콜린이 들어있고 이것들이 알리신을 동맥벽을 통해 운반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 10분이 지나면 으깬 마늘을 달걀과 직접 섞으세요. 생달걀을 사용하는 경우 작은 그릇에 깨뜨려 넣고 마늘을 넣은 다음 완전히 섞으세요. 반숙 달걀을 사용하는 경우 껍질을 벗기고 그릇에 담아 포크로 부수고 마늘을 따뜻한 달걀에 섞으세요. 여기서 온도가 중요합니다. 혼합물은 미지근해야 하고 절대 뜨거워서는 안 됩니다. 섭씨 40도 이상의 열은 알리신 구조를 파괴합니다. 혼합한 직후 즉시 이 혼합물을 드셔야 합니다. 준비해서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세요. 일주일 분량을 만들지 마세요. 알리신과 달걀 단백질 사이에 화학적 시너지는 혼합 후 약 30분 동안만 지속됩니다. 그 후에는 그냥 마늘과 달걀을 따로 먹는 것이고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이 처방을 복용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30분 전 공복 상태입니다. 아침에는 위산이 최적의 pH 수준에 있어서 장벽을 통한 알리신 흡수를 향상시킵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0명 이상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 타이밍을 테스트했는데 아침 복용은 4주 안에 평균 수축기 혈압이 1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용한 환자분들은 저녁에 같은 치료법을 복용한 사람들은 겨우 11포인트 감소만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경고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이 치료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마늘은 천연 항응고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의약품 혈액 희석제와 함께 복용하면 과도한 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게는 인천에 사시는 74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심장 전문의에게 알리지 않고 이 치료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전 뇌졸중 후 와파린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팔과 다리에 비정상적인 멍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다행히 즉시 저를 찾아오셔서 치료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십시오.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지속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최소 60일 동안 매일 아침 이 치료법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동맥이 하루아침에 딱딱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치유되지도 않습니다. 꾸준함이 전부입니다.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매일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이것을 협상 불가능한 것으로 만드십시오. 이제 이 치료법이 효과가 있을지 완전히 실패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야겠습니다. 이것이 4주 만에 혈압이 30포인트 떨어지는 사람들과 매일 마늘과 계란을 먹지만 전혀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요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단어를 경청하십시오. 6번째 비밀은 동맥벽을 이완시키는 화합물을 활성화하는 정확한 타이밍과 결합 방법입니다. 하루 중 아무 때나 마늘과 계란을 먹고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이며 이것이 바로 이웃이 수개월 동안 생마늘을 먹어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포기한 정확한 이유입니다.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마늘을 섭취하면 알리신이라는 황화합물이 방출됩니다. 이 화합물은 혈관벽의 평활근 세포를 이완시켜 확장되게 하고 내부 압력을 낮추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리신은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마늘이 으깨지는 순간 분해가 시작되며 30분 이내에 대부분의 효능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타이밍 요소입니다. 계란 성분은 완전히 다르지만 동등하게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계란 노른자의 아미노산,
특히 시스테인이라는 것이 알리신과 결합하여 안정화시켜 혈류에서의 활성 시간을 몇 분에서 몇 시간으로 연장합니다. 그러나 이 결합은 특정 조건에서 일어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스테인이 알리신을 만나지 못한 채 소화계를 통과합니다. 정확히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첫 식사 30분 전에 신선한 마늘 이쪽을 으깹니다. 다지는 것이 아닙니다. 칼에 평평한 면을 사용하여 완전히 페이스트로 으깨야 합니다. 이 으깬 마늘을 정확히 10분 동안 공기에 노출된 채로 두십시오. 이 10분 동안 알리신이 형성되고 최고 농도에 도달합니다. 마늘이 놓여 있는 동안 계란 하나를 정확히 6분 동안 반숙으로 삶으십시오. 완숙이 아닙니다. 노른자는 중앙에 약간 흐르는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반액체 상태가 중요한 이유는 노른자 단백질이 과도한 열에 의해 완전히 변성되지 않았을 때 시스테인 아미노산이 가장 생체 이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단단한 노른자를 가진 완숙계란은 이용 가능한 시스테인이 30% 적습니다. 10분 후 으깬 마늘을 먼저 드십시오. 전부 다. 네, 강합니다. 네, 약간 따갑습니다. 이 불편함은 혈관이 이미 반응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늘을 삼킨 직후 60초 이내에 반숙 계란을 드십시오. 노른자를 포함한 계란 전체를 드십시오. 알리신이 아직 활성 상태일 때 단백질이 위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 이 순서가 그렇게 정확하게 중요할까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1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관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절반은 마늘과 계란을 함께 섞어 같은 요리로 섭취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제가 방금 설명한 이 정확한 타이밍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타이밍 그룹은 평균 수축기 압력이 3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혼합 그룹은 겨우 14포인트만 나타났습니다. 차이가 극적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7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화가 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건강 프로그램을 본 후 2개월 동안 매일 아침 생마늘과 스크램블 에그를 먹었는데 혈압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약물 치료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준비했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늘을 섞어서 팬에서 계란을 스크램블하며 모든 것을 함께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열이 알리신을 즉시 파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늘이 뜨거운 팬에 닿는 순간 활성 화합물은 사라집니다. 적절한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으깬 생마늘, 10분 대기, 직후 반숙 계란. 3주 만에 수축기 압력이 100/60에서 134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측정값을 읽어드렸을 때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공복에 하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 후나 다른 음식과 함께 이 치료법을 먹으면 흡수율이 절반 이상 떨어집니다. 위산은 아침 첫 시간의 최적 수준입니다. 이때 알리신 시스테인 결합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이제 이 치료법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방법이 재료 자체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의 생마늘 1쪽을 반숙 계란 1개와 섞어서 섭취합니다. 마늘은 으깨거나 곱게 다져서 섞기 전에 정확히 10분 동안 놓아두어야 합니다. 이 대기 시간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마늘이 으깨지면 알리신분 해요소라는 효소가 방출되어 알리신으로 전환되는데 이것이 동맥벽을 이완시키는 활성 화합물입니다. 이 10분 대기를 건너뛰면 혈압 강화 효과의 70%를 잃게 됩니다. 계란은 정확히 6분 동안 반숙으로 삶아야 합니다. 완숙이 아닙니다.
생 것도 아닙니다. 6분이면 약간 흐르는 노른자와 단단한 흰자가 만들어집니다. 이 질감이 중요한 이유는 황화합물이 노른자의 황성분은 마늘의 알리신과 결합할 수 있도록 생체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두 화합물이 소화기관에서 만나면 혈관 내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키는 독특한 분자를 형성합니다. 산화질소는 동맥을 확장시키고 이완시켜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즉시 감소시킵니다. 으깬 마늘을 따뜻한 계란에 직접 섞으세요. 천천히 드세요. 이 요법과 함께 찬물을 마시지 마세요. 찬물은 유익한 성분이 흡수되기 전에 위장에서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대신 마늘과 계란 혼합물을 먹고 30분 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측정 가능한 결과를 보려면 최소 21일 동안 꾸준히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의 환자들은 처음 3주 이내에 수축기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데 보통 10에서 15포인트 정도 감소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125의 수치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 요법을 매일 4주간 실천한 후 혈압이 135/83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귀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지 않고 드디어 밤새 잘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법을 사용하는 동안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마늘과 계란 조합을 밤에 섭취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순환계 회복은 특정 아침 시간대에 일어나며 그 황금 시간대에 이러한 성분들이 체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 요법을 사용하는 날에는 가공식품이나 과도한 소금을 먹지 마세요. 나트륨은 당신이 달성하려는 혈관 이완, 효과를 직접적으로 상쇄시킵니다. 이 요법을 복용한 후 6시간 이내에 술을 마시지 마세요. 알코올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효과를 완전히 무효화시킵니다. 처음 3일 동안 가벼운 위장 불편감을 경험한다면 이것은 정상입니다. 소화기관이 적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함이 5일 이상 계속되면 몸이 적응할 때까지 마늘 반쪽으로 줄였다가 점차 한쪽으로 늘리세요. 매일 아침 요법을 복용하기 전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혈압을 측정하세요. 이 수치들을 기록하세요. 이 기록은 이 간단한 조합이 효과가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줄 것입니다. 매주 그 수치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당신이 건강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 심장, 그리고 독립성을 보호하는 생활 방식의 변화입니다. 자녀들이 당신을 씻겨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부엌에 가서 신선한 마늘과 계란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즉시 장보기 목록에 적으세요. 내일 아침 시작하세요. 댓글에 내일부터 혈관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이 말을 적을 때 당신은 자신과 가족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모든 지인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오늘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독립성은 너무 늦기 전에 이런 정보가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늘과 계란 요법을 아침에 시도하실 건가요? 저녁에 시도하실 건가요? 그리고 현재 혈압 수치는 얼마인가요? 여러분의 여정이 궁금합니다. 더 많은 자연건강 지혜를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완화를 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